중국 전기 SUV들의 공습이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BYD C-라이언 7인데요. 지난 9월 11일부터 국내 고객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국 전기차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전기 SUV 한 대가 출시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C-라이언 7이라는 모델이 어떤 차인지,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의 한국 공습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됐을까? BYD는 이미 아토3 그리고 세단 형태의 C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모델로 중형 SUV인 C-라이언 7을 내놨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모델이 전 세계 시장 중 가장 먼저 한국에서 출시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BYD는 한국을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이미 높고 충전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신차 기술에 민감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까다로운 시장이죠. 즉,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해외 시장, 특히 유럽 진출에도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옵션을 보시면 확실히 전략이 읽힙니다. C-라이언 7은 기본 사양부터 고급 옵션을 대거 넣었습니다. 대형 파노라믹 루프, 50W 무선 충전과 쿨링 패드, 그리고 무려 15.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까지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퀄컴 스냅드래곤 8155 칩셋을 탑재해서 스마트폰처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해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을 유지합니다. 실내 공간도 인상적입니다. 휠베이스가 2930mm로 동급 최고 수준이라 성인 5명이 타도 여유롭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는 비건 인조 가죽과 타공 퀼팅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죠. 단순히 값싼 전기차가 아니라 국산차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프리미엄을 노린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둘째, 배터리 성능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C-라이언 7에는 BYD가 자랑하는 82kWh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환경부 기준 복합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398km, 저온에서도 385km를 기록했는데 저온 효율이 96.7%에 달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겨울철 주행거리인데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잡아낸 겁니다. 가격 전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비자가는 4,490만원 보조금 미포함입니다. BYD 코리아는 국고보조금 예상액인 180만원을 미리 지원해서 보조금 확정 전이라도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차액이 생겨도 추가로 보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결국 국산 전기 SUV들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더 화려한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죠. 셋째, 중국 브랜드들의 줄줄이 한국 진출입니다. BYD만 오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가 올해 말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커는 이미 중국에서 프리미엄 전기 SUV와 세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BYD와는 다른 전략으로 럭셔리 전기차 이미지를 밀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샤오펑, 창안도 한국 시장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보조금 축소와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아서 시험해보기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SUV 수요가 패밀리카 레저 출퇴근용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을 글로벌 확장의 전초기지로 보는 거죠. 넷째, 걸림돌은 분명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 SUV가 단기간에 돌풍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분석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AS 네트워크의 부족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차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이나 사양만 보는 게 아니라 보증, 사후관리, 리콜 대응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국 브랜드는 아직 국산차나 유럽 브랜드와 비교하기 어렵죠. 브랜드 인지도도 문제입니다. BYD, 지커 같은 이름은 업계에선 익숙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내가 큰돈 들여 전기 SUV를 사는데 브랜드 가치가 낮으면 중고차 가격은 어떨까? 이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쓰는 차량은 한국 정부 보조금에서 차등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산 전기 SUV와 실구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즉, 비슷한 가격이라면 현대, 기아 전기차가 낫다는 판단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의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국산차 가격대에서 파노라믹 루프, 대형 디스플레이, 고급 내장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죠. 특히 디자인과 옵션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 또는 세컨드카로 전기 SUV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초기 호기심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콜, 부품 수급, 중고차 가치 하락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 중국차 감가가 심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신차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내 완성차 업계에 주는 압박입니다. 중국 전기 SUV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현대, 기아 등 국내 업체들도 전동화 전략을 더 고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 구성, 가격 책정,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까지 경쟁력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 브랜드들의 진출은 국내 업체들에게도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YD 시라이언 7의 한국 상륙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중국 전기 SUV 공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커, 샤오펑, 창안까지 들어오면 한국 전기차 시장은 국산과 중국산이 정면으로 맞붙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신뢰도와 AS라는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전기 SUV 가격과 옵션만 보면 충분히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신뢰와 사후 관리가 발목을 잡을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